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2학년 문학. 오늘은 청삼별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향가 중에서 이제 제망매가를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고려 소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 시대에 창작된 노래를 통틀어서 우리가 고려 가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 가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려 가요 안에서도 사실은 고려 소교와 경기체가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경기체가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경기체가는 한 10%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면 나머지 90%는 모두 고려 소교가 차지하게 됩니다. 경기체가는 시험의 출제 빈도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도 수능에 기출된 적은 있지만 이 경기체가 자체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려 소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삼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음보. 자, 삼음보는 뭐냐면 결국은 몇 번 끊어 읽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3번 끊어 읽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음보라고 하는 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음이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건 하나의 박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자. 그 음악에서도 박자가 있듯이 우리 문학 작품, 특히 서정갈래의 시 작품을 읽을 때에도 이제 끊어서 읽는 그죠? 박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음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시조 작품을 공부할 텐데 시조의 경우에는 몇 음보가 되냐면 사음보라고 하는 것이 음보율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삼음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분절체와 분연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사실 분절체와 분연체는 용어가 좀 달라 보이지만 뭐 비슷한 면도 있죠.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로 분절되어 있다, 분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연이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절 그냥 연이 나뉘어져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소개의 그 특징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게 바로 후렴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삼별곡에서는 이제 어떠한 후렴구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얄리얄리 얄라셩이라고 하는 후렴구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음구라고 하는 것도 등장을 하는데요. 후렴구와 여음구는 비슷한 듯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후렴구와 여음구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따 여기 하단에서 또 나올 테니까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후렴구가 나오게 되면 작품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 청산별곡 뒤에 있는 본문을 미리 한번 살짝 보세요. 살짝 보시게 되면 각 연마다 마지막 줄에 이제 후렴구가 나오게 돼요. 각 연마다 마지막 줄에 총 청산별곡이 몇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8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8연마다 마지막에는 항상 후렴구가 나오게 되니까 작품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한다는 거 괜찮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운율감을 형성한다라는 거 얄리얄리 얄라셩이라고 하면 당연히 운율감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리듬감을 형성한다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삶의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고려 시대에는 이렇게 사실은 사랑이라든지 삶의 괴로움을 토로한다라고 하는 건 양반 계층보다는 평민 계층에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평민들의 작품이 많았고 대부분이 이제 고려 소교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지저분하니까 살짝 지우고 갈게요. 여러분 사실 선생님이 고려 소교를 공부하기 전에 항상 고려라는 시대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작년에 배웠듯이 고려라고 하는 시대는 그 남녀 평등이 조금 존재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죠? 조금 더 이제 생각이 많이 열려 있었던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분위기 자체가 좀 자유로운 분위기도 있었을 거고 그죠?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 근데 사실은 이 시대에도 당연히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라에 의해서 핍박받는 평민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소교는 그리고 그 대부분이 이제 고려 시대에는 궁중음악으로 많이 채택이 되었어요. 궁중음악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평민들에 의해 불리다가 궁중으로 이제 이 노래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궁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내용이 약간 조금 스타일이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고려 소교의 그 아까 내용을 보면 삶의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노래들도 많았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가시리 같은 거 볼까요? 가시리? 이별의 정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별의 정한. 그런데 이 노래가 궁중음악으로 채택이 되면서 궁중음악으로 채택이 되면 보통 어떠한 경우에 많이 이제 불려지게 될까요? 연주가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임금님의 생신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그 궁중에서의 큰 축제, 파티 같은 거 할 때, 그죠? 그럴 때 연주될 텐데, 그런데 그럴 때 연주되는 노래가 바로 가실이래요. 아,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이별의 정한을 이야기하는 노래인데, 그 곡을, 그러니까 조금 더 흥겨운 음악을 입혀서 뭐 송축이라든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그러한 국가적인 행사에서 많이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적 상황이나 화자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 구절들이 많이 추가가 되기도 했다고 해요. 아까 송축이라고 하는 거 나왔을 텐데 이거는 경사스러운 일을 기리고 축하한다는 거. 국가의 어떤 아주 기쁜 일들, 뭐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작품. 잠깐 지우고 볼게요. 자, 주요 작품은 사실 우리가 고려 소교 작품은 조선에 비해서, 조선에서의 어떤 시조라고 하는 작품에 비해서는 작품 수가 적은 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예전에 아주 조선보다는 그 이전 시대이고, 그리고 고려 시대의 대부분의 작품이 언제 이제 선생님이 그 혹시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었던가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와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면서 이제 고려시대에 구비 전승되었던 노래들이 기록으로 남기게 돼요. 그죠? 그래서 물론 예전에 궁중음악으로 채택이 되었을 때는 그들만의 어떠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겠지만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만나는 그러한 고려 소교의 작품들은 대부분이 이제 조선에 와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이 작자 미상일 거예요. 물론 초기의 정과정이라고 하는 작품은 정서라는 그 작가 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고려 소교는 대부분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보통 평민들의 작품이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평민들의 작품이다 보니까 그들만의 이름을 제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우리가 앞으로 지금 살펴볼 청산별곡은 뭐 현실에 대한 괴로움과 이상향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오게 되는데 그 청산별곡 외에도 서경 같은 별곡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서경별곡도 있고 사실 별곡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노래라고 해서 네, 노래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제 뭐 그 개론서를 찾아보면 그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냐면 그 조금 다르다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노래이다. 그러니까 중국과는 다른 노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은 거기까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가시리, 동동정석관들. 사실은 잠시만요. 요 세 개의 작품들은 좀 많이 우리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참고서에서 이러한 작품들이 있으면 한 번씩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고려 소교의 문학사적 의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당시 민중들의 소박한 삶과 생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다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이따가 또 나올 텐데 후렴구를 사용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후렴구. 그 다음 한자를 사용했던 당시에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한 노래인데 뭐 당시에는 구비 전승되었겠죠? 그런데 조선에 와서 정리가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음구와 후렴구가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개념은 이 후렴구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 여음구라고 하는 말도 종종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여음구와 후렴구 의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음구라고 하는 건 악기의 소리를 흉내내는 것과 같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구절이에요. 중요한 건 의미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북소리는 어떤가요? 둥둥, 그죠? 둥둥,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악기 소리일 뿐인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없는 구절이고, 후렴구의 경우에는 모든 연에 그냥 반복되는 구절이 있으면 후렴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동동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자, 동동이라고 하는 작품에는 아으 동동 다리라고 하는 말이 각 연의 마지막에 모두 등장을 해요. 모두 등장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동동이라고 하는 게 북소리일 테니까, 그러니까 염구인 거 맞죠? 그리고 모든 연에 다 등장을 할 테니까 이것도 후렴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석가라고 하는 작품에는 어떠한 구절이 나오냐면 유덕하신 님과 여해와 지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덕이 있으신 님과 사랑하는 님이에요. 덕이 많으신 사랑하는 님과 헤어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이 앞에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상황을 막 가정을 해요. 그러한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야만 나는 사랑하는 님과 헤어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이 말도 마찬가지로 각 연의 마지막에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결국 절대 헤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후렴구인 건 맞아요. 그죠?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음구일까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구절인가요? 아니란 거죠.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음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후렴구라고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고려 속의 후렴구에는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볼 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청산별곡은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건데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떠한 음운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리을과 이응이죠. 자, 우리가 작년에 읽기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텐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리을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음이었어요? 리을. 부드러운 유음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응은 비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음과 비음의 공통점은 둘 다 그렇죠. 울림 소리라는 거. 그죠? 울림 소리라는 거. 그래서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울림 소리를 사용한 어떤 후렴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실 그 청산별곡의 원제가 뭐죠? 원래 그 제목이 뭐였었냐면 얄라리 얄라였어요. 얄라리 얄라. 얄라리 얄라로 이제 불려지다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와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의 사러리 랐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청산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와서 청산별곡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선생님이 왜 하냐면 그 제목 자체가 뭐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 여러분 아리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아리랑 아라리오 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거 보는 순간 뭔가 비슷한 느낌 들지 않나요? 선생님, 아리랑 아라리오도요, 이응이랑, 뭐, 사실 요거 이응이랑 리을, 요거 두 개 올림 소리가 자주 사용이 되었네요. 얘랑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리랑 있잖아요. 그죠? 아리랑의 의미가 뭘까요? 아리랑의 의미? 그러게요. 우리 어떤 한국 민족들의 한이 서려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죠? 근데 그건 우리가 이제 의미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럼 아리랑의 사전적인 의미는 뭘까요? 뭐 그게 어떤 노래의 제목이에요. 그런 얘기 말고. 그죠? 이게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리랑의 원류가 바로 얄라리 얄라였어요. 얄라리 얄라라고 하는 게 우리 민족 고유의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고유의 리듬감
혹은 고유의 그 박자에서 나오는 그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리랑 아라리오라고 하는 말과 얄라리얄라 관련이 있다는 거.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경별곡, 뭐 정석가, 가시리, 동동 이러한 부분들에서 다양한 후렴구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청산별곡의 본문을 해석을 할 건데요. 해설을 할 텐데요. 자, 그러면 고려소교의 전반적인 설명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